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인도네시아. 정말 저는 이런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엮여서 계속 콧게이듯이 끌려다니고 또 뭔가 우리에게 이익을 줄까 해서 아부하고 이런 꼴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이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 뒤통수를 완전히 친 그 상황을 공식화했는데 이래도 끌려다니겠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보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이 군에서는 북한의 AN2기에 대한 대비 태세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그 AN2기 북한만 있었던 건 아니고 구소련 이 동구권 전부 다 있었죠. 그런데 이 러시아가 이 AN2를 가지고 우크라이나 침공의 전위대로 쓰는 어떤 그런 정황이 포착됐는데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프랑스에서 4.5세대 전투기를 대규모로 들여오는 움직임을 보이며 KF-X 사업 기술 먹튀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이번에는 잠수함 기술 먹튀를 공식화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거론되는 초계함 양도 다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영조선소 PT-8이 프랑스 대형 조선소인 나발그룹과 잠수함과 수상함 등 군용 함정 공동개발과 건조를 위한 파트너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의 방문에 맞추어 이루어진 이번 MOU는 파를리 장관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 배석하에 체결됐는데요. MOU는 나발그룹과 프랑스 측이 인도네시아의 신형 잠수함 개발과 건조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지 언론들은 이번 MOU 체결이 지난해부터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 스콜펜급 잠수함의 인도네시아 기술 도입 건조를 위한 선행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PT-8 조선소는 지난해 말부터 인도네시아 국산 잠수함 건조를 위한 기술 개발과 해외 파트너 선정 작업을 진행해 온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1년 우리나라 대우조선해양과 세 척의 잠수함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1, 2번함은 한국에서 건조에 인수하고 3번함은 PT-8이 현지 기술 도입 건조 형식으로 완성해 세 척을 전력화했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는 동형 잠수함 최대 12척 도입을 공언하고 2019년 4월 2차분 세 척 도입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들은 이후에 계약금 납부는커녕 계약 이행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3년째 사업을 뭉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와 잠수함 기술 도입 건조를 위한 MOU를 체결한 것은 인도네시아가 대우조선해양과의 계약 이행을 완전히 포기하고 스코펜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새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과거 CN235 수송기 사업 때부터 KF-X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방산협력을 빙자해 우리나라의 돈과 기술만 빼먹고 있는 인도네시아와의 협력관계 진지하게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대우조선 해양에서 DSM이 1400 잠수함 3척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금 1억 8천만 달러를 지금 3년이 되는데도 아직 줄 생각도 1원 한 장 줄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물어보면 돈이 없다. 또 물어보면 대답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프랑스 국방장관하고 이 나발 조선소와 인도네시아 국산 잠수함 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MOU 증서 들고 사진도 찍고 그러면은 이 인도네시아 국산 잠수함을 우리 대우조선해양의 DSM이 1400 기반의 기술을 가지고 DSM이 1400 기반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발조선소가 만든 스콜펜급 잠수함이죠. 디젤 잠수함. 그 스콜펜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한 인도네시아 독자 모델을 만들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에게 세 척 처음에 사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12척 할 거야. 그러니까 기술 좀 팍팍 풀어봐. 세 척만 산다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술의 양과 12척을 살 거라고 희망을 팍팍 심어주면서 또 실제로 또 추가 세 척 계약까지 하고 그러면서 받는 기술의 양은 다르겠죠. 그러면서 또 그들이 받는 의제는 또 다르겠죠. 인도네시아 해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이런 그 해군이나 군 수뇌부가 또는 공군도 마찬가지고 군 수뇌부가 한국에 오면 거의 VIP 대접을 팍팍 받죠. 왜? KF-X 협력하죠. 또 우리 잠수함 이런 식으로 사주죠. 이러니 완전히 칙사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수함 이거 무슨 소리? 우린 돈 없지. 그러다가 지금
프랑스하고 계약해버리고, 그리고 KFX 지금까지 수천억 원의 돈을 줄 듯 안 주고 있다가 지금 또 뭐 그러면은 현물로 줄게. 그럼 현물을 빨리 주든지 그것도 안 하고 있다가 아마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미국에게 지금 F-15EX 36대, 그리고 프랑스의 라팔 42대. 아니, 인도네시아 공군이 F-15EX 이 4.5세대의 정점에 있는 이 전투기 36대와 라팔 42대 사면 도대체 KFX 이 50대 살 분량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네들 공군력을 갑자기 2배로 증강시킨다? 그것도 수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KFX 물 건너갔다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국방부와 방사청은 인정 안 하고 있죠. 빨리 이런 자들하고는 하루빨리 단절하고 이들이 주기로 했던 그 개발비 그냥 우리가 대고 실패 인정하고 대고, 그리고 빨리 기술 개발 이들에게 들어갈 기술 더 이상 뺏기지 말고, 그리고 더 개발 속도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군에서 초계함 세척 절대로 주면 안 된다. 거기다가 또 무슨 잠수함 기술 인력, 우리 해군도 지금 인력이 없는데 뭐하러 여기다가 이런 사기꾼들한테 잠수함 기술 인력을 보내줍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아침부터 분하네요. 러시아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구소련 시절부터 생산해 보관 중인 구식 항공기를 미끼로 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정말 침공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접경 지역에서 드론으로 개조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AN2 보급기를 군지 비행시키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교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현지 워싱턴 소식통들이 일제히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 키예프 북동부 지역의 러시아 국경 일대에서 10여 대의 AN2가 밀집 비행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면서 이들이 우크라이나 침공 작전 초기에 우크라이나군의 방공 전력을 교란하는 데 동원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리포트했습니다. AN2를 방공망 교란용으로 사용하는 전술은 지난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분쟁 당시에 아제르바이잔군에 의해 시도되었었는데요. 당시 아제르바이잔군은 조종 계통이 단순한 AN2기를 간단한 개조만으로 무인기로 만든 뒤에 아르메니아군의 지대공 미사일을 소진시키는 데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폴란드의 방산 전문지 디펜스24는 러시아에는 구소련 시절부터 생산해 보관 중인 수천 대의 AN2가 있다라며, 러시아는 AN2를 이용해 우크라이나군의 방공 전력을 소진시키는 것은 물론 정찰용 장비를 이용해 무인 정찰 드론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며 대량의 AN2 투입이 개전 초 우크라이나군을 대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라고 우려했습니다. 러시아는 구소련 때 생산된 SA2와 SA5, SA6, SA10 계열의 노후화된 방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우크라이나 방공 시스템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과연 개전 초기 대량으로 쏟아지는 무인화 AN2 공세에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예고대로라면 내일 전쟁이 시작된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간헐적으로 포격전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기인데, 이런 식으로 AN2를 가지고 초기에 우크라이나군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임무를 맡긴다. 야, 이거 우리도 북한이 AN2를 한 300여 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거 조금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러니까 아르메니아는 친러 국가, 아제르바이잔은 친터키 국가. 전쟁을 했는데 아제르바이잔이 이제 덩치도 크고 인구도 많고 군사력도 강하고 훨씬 더 셌죠. 어쨌든 그 센 아제르바이잔군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AN2를 개조해가지고 먼저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르메니아가 지대공 미사일 쏘고 그때 이제 미사일 기지 타격하고 이런 작전을 작년에 썼다라고 해요. 그걸 러시아군이 저거 괜찮네. 왜? 러시아는 이걸 수천 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무인화 개조했는데, 자, 이거 보시면 이 날개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간단한 그런 금속판 플라스틱
또 여길 천으로 감싸져 있고 또 캔버스 천으로 또 마감돼 있고 막 그런 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총을 맞아도 엔진 같은 치명적인 데 맞지 않으면 이 보격기는 계속 비행을 해요. 날개가 하나 정도 부러져도 또 계속 비행을 해요. 활공을 또 하고. 그래서 이 AN2가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방어력이 약하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타고 있으면 밑에서 대공기관총으로 쏴도 제압을 할 수가 있지만 사람이 안 탄 무인기 같으면은 이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 총 몇 발 맞아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폭기로도 쓰고 이 시한신관이라든지 아니면 근접신관 또는 뭐 접촉신관 딱 해가지고 그냥 뭐 들이받아가지고 폭발하는 이런 자폭기로도 쓰면서 방공망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스스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지대공 미사일을 소진시키는 이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우리도 북한이 이런 작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타지 않은 AN2를 어떻게 격파할 수 있을까? 그것도 신속하게 격파할 수 있을까? 왜? 신속하지 않으면 자폭하니까 들어와서 이걸 우리 군도 빨리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크라이나 아무튼 전쟁 참 안타깝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